올해는 지난 시간대에는 제식밀도를 제곱미터당 2.8주를 유지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방 1m에 모종을 줄기를 2.8개를 유지시켰는데 올해는 3.2개 정도까지 끌어올렸어요. 네, 가지를 하나 더 뺐거든요. 하나로 올라가다가 두 개로 파란 줄이 하나 더 받은 거예요. 네. 일찍 받으면 이렇게 똑같이 커요. 초세가 격가지하고 원가지하고 같이 커버려요. 이렇게 하게 되면 모종을 줄이면서도 제식밀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또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은, 순기능은 수량을 좀 더 딸 수는 있는데 역기능은 품질이 간혹가다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 광싸움을 하기 때문에. 근데 닥터가 있고 CO2를 충분히 시어한다면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해서 제식밀도를 한 10% 정도 끌어올렸거든요, 올해는요. 또 올해가 제일 제식밀도가 높아요. 하는 지난 시간에 3.4까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닥터가 없었고, 근데 올해는 닥터가 있으니까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10% 정도 올렸고요. 닥터가 없을 때는 2.8개가 맞아요. 딱 그거 찾아서 했는데 닥터가 생기고 나서 2.8개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10% 늘려봤거든요. 닥터하고 올해 요것을 좀 결과를 지켜보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주 작물 상태는 어떤 거예요? 지금 올해는 CO2 공급이 잘 안 돼서 나무 과일 크기와 연면적과 줄기 뭐 기타 등등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됐어요.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. 이 정도 크기면 과일 크기가 좀 더 커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몸만 크고 과일 비대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, 그 다음에 줄기가 약간 목질화 진행이 좀 빨라요. 이렇게 경화되는 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. CO2 부족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내일부터 CO2 들어가면 또 지켜볼 생각이에요. 이러한 변화 상황은 매년 이렇게 조금씩 변화는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건가요? 지난 시간도 한 30년 동안 농사지면서 똑같은 경우의 수는 한 번도 없었어요. 매년 다른 경우의 수가 나와요. 그 경우의 수가 대부분 좋은 경우의 수는 아닌 거죠? 그렇죠. 돌발 숨어있던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든지, 몰랐던 것도 표현되다든지, 여러 가지 똑같은 경우에는 없어요. 한 번도 다른 경우가 나와요. 그거를 매번 다른 경우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? 지나간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있는데 그때그때 찾아가야지 내가 정해놓고 작물을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. 아무리 그러니까 작물이 변화가는 걸 찾아가면서 지난 경우의 수를 갖다 붙이는 것이지, 내가 정해놓고 작물을 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작물이 자기 마음대로 또 표현을 해버리거든요.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죠. 지금 수정은 잘 되고 있고 착과도 잘 되고 있는데 비대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. 나무 줄기만 크고 과일 비대력이 많이 떨어져서 점점 더 몸만 좀 더 커지는 그런 구조거든요. 여기서 이제 과일이 비대력이 좋아지면은 에너지가 과일로 많이 가고 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데, 올해는 CO2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. 오늘 공급을 하시는 거죠? 네, 오늘부터 들어가면 이제 지켜볼 생각이에요. 네. 한 일주일 정도 투여를 하면은 과정이 다시 나타날 거거든요, 변화가. 네. 나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나무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. 성장기여서 그런가? 그게 또 있지만 저온기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CO2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죠. 먼저 작년에 같은 게 하반기다 보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농사 짓는 시기다 보니까 CO2 부족이 이렇게 피부로 닿지 않았는데, 전반기 지금은 문을 닫고 농사 짓는 시점이다 보니까 CO2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 온실안에 CO2는 지금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지는 뭐 측정을 따로 하시고? 겨울에 문을 닫았을 경우는 ppm이라고 그 센서가 있어요. 설정 ppm에 맞춰서 이제 CO2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전반기하고 후반기 끄트머리만 쓰지, 대부분의 지금 문을 열어놓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CO2 경제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하루에 투여하는 양을 정해놓고 그 양만 집어넣는 구조예요. 많이 쓰고 싶지만 경제성 때문에. 그렇죠. 이론적인 수치에다 맞춰놓고 투여를 하면요, CO2 수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. 그렇다가 CO2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또 CO2 부족 현상이 나고, 그러다 보니까 설정값을 낮추거나
아니면 일정량을 집어넣겠다 생각 일정량을 투여를 하죠.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네. 많이 집어넣으면 CO2를 많이 집어넣으면 좋지만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희석이 돼가지고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양의 손실이 일어나거든요. 이게 효율 싸움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을 때는 수치로 가는 게 아니라 투여량으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럼 지금까지의 스코어는 지고 있는 건데 작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. 작년보다 네. 나무가 좀 다르고 네. 모르죠. 내일 CO2가 그 투입이 되면 내일부터 확 달라져 버리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. 다행스러운 건 뿌리가 아직까지 나쁘지 않으니까 네.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을 밑에가 하고. 튼튼하면 네. 그게 차이는 있겠다. 확실히.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가 했을 때 네. 내가 정밀하게 제어하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. 음.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네. 일례로 뭐 어떤 기계가 있는데 기계 아무리 좋은 뭐인데 조종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가 가능하니까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제어 가능하면 훨등이 더 좋은 방법을 얻어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.